운동을 안 해도 살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예요. 오, 놓치면 안 되겠네. 근데 그거를 약하게 운동을 하면 그게 안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저번에 올바른 식단, 나에게 맞는 식단 편을 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나에게 맞는 운동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번처럼 가이드를 제가 정해드릴까요? 오! 이거를 만족한다면 나한테 맞는 운동이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몸에 맞는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가보시죠. 가보시죠. 근데 이거에 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해요? 살 빼려고.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좋은 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좀 더 체력이 증진되고 싶다, 이런 명분들이 있어도 우리의 가장 큰 근본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을 빼려면 어떤 운동이 효율적인가? 그죠. 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살을 빼는데 가장 특효약, 그건 뭘까요? 유산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오. 내 몸의 기준으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야지만 살을 빠지는데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저강도 운동으로 오래 하는 것보단 고강도 운동으로 빠르게 짧게 치는 게 낫잖아요. 우리도 돈 빠르게 버는 게 낫죠. 살 땡겨줘요. 일확천금이 그냥 떨어지는 길 원하는 거잖아요. 제발. 그것처럼 운동도 짧게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강도로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처럼 시간이 별로 없으신 직장인 분들께 진짜 중요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그죠? 그럼 고강도 운동이 그냥 힘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이 대체 뭐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강도 운동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했을 때 힘들어, 그럼 일단 고강도 운동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아니, 고강도 운동 그냥 맨날 뭐 들고 엄청나게 뛰고 이래야지만 고강도 운동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걷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걷는 것 자체도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고강도 운동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고강도 운동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힘든 거면 그냥 다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요? 그럼 그것도 고강도 운동인가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바로 호흡이 딸리냐 안 딸리냐,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심박수가 빨라지냐 안 빨라지냐가 있어요. 옛날 우리가 그 체력장, 지금은 체력장이라 안 하지만 체력평가 할 때 오래 달리기를 하죠. 기록을 세우든 말든 정말로 그 완주하는 것조차 힘들고 딱 완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입에서 진짜 뭐라고 해야지? 단내가 나고 막 쓴맛이 나면서 맞아. 호흡이 딸리면서 그 안에 어떻죠? 우리의 지금 심장이나 이 몸 안속은 어떻죠? 막 터질 것 같아. 그게 바로 고강도 운동을 했다는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다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었는데 숨이 안 딸려, 내 심장 맞등이 안 느껴져요, 너무 평온해, 그러면 이게 고강도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땀은 나고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안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유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 일단 거의 답은 나왔어요. 힘들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딸릴 정도로 운동만 한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이에요.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헬스를 하든 그냥 뛰든 집에서 홈트를 하든 요것만 만족한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그럼 저는 운동 구성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신과 근력 운동을 했었었고 유산소로는 개인적으로 춤을 췄었잖아요. 그렇죠. 춤을 한 번 추고 나면은 정말 막 빵빵빵빵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아까 추던 비트에 맞춰서 지금 심장이 뛰잖아요. 내 기호에 맞춰서 고강도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식단과 약간 다른 문제는 그 나에게 맞는 운동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건 나에게 맞는 운동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고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야지만 살이 빠지는 몸이 돼요. 근데 그만큼 똑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부하예요. 부하가 뭐예요? 한자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그냥 무게예요. 내 몸에 얼만큼의 그 힘이 가해지느냐. 옛날에는 걷는 것부터 시켰는데 내 다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죠? 빨리 뛰거나 그죠. 보폭을 넓게 걷거나 이렇게 계속 부하를 걸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냥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무게! 그 성취감이. 내 몸에 걸리는 부하는 배가 되겠죠. 홈트를 할 때도 더 힘든 동작, 춤도 노래 더 빠른 거. 힘들고 더 격한 거, 이게 바로 부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속도 똑같아요. 달리기를 더 빠르게, 내가 옛날에 50분에 걸쳐서 뛰던 양을 40분에 걸쳐서 뛰는 거.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에도 12번을 하더라도 속도를 더 빨리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속도를 천천히 해서 몸에 더 무리를 주는 거죠. 그만큼의 더 칼로리를 태우게끔. 그리고 춤을 출 때도 한 1.5배속으로 돌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나왔던 속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앞에 속도는 이 시간을 줄이는 개념이 있다면 얘는 아예 늘리는 개념이 있는 거죠. 뭐 내가 옛날에 춤을 한 곡 췄는데 이제 두 곡을 추는 거죠. 옛날에는 50분을 달렸는데 이제는 1시간을 달리는 거죠. 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보다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시간은 내가 늘리든가 아니면 이 시간을 아예 압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몸의 부하를 크게 하되 이 부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이 부하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엄청난 효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로 빡세게 운동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뿌듯해요. 뿌듯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덥죠. 맞아요. 이 더운 게 오래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번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 신진대사가 갑자기 활발하게 되고 이 심장박동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정상으로 찾아올 때까지는 더 많은 칼로리가 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났어. 내가 운동이 끝나고 찬물로 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애프터번 효과로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이 더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꿈꾸던 그 이상향, 운동을 안 해도 살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예요. 놓치면 안 되겠네. 근데 그거를 약하게 운동을 하면 그게 안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빡세게 우리 몸을 달아오르게 해가지고 서서히 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환상적이고 잘 때도 타고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좋아.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 우리가 원하던 이상향, 이데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운동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과 함께 진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